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필리핀 속담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보기도 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부정적인 사람은 변명과 이유부터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의미다. 전자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이팅을 외쳐 주위 사람에게 그 기운을 전파한다. 하지만 후자는 절망과 패배의 늪에 빠져 주위에서 던져주는 밧줄조차 외면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서서히 늪속으로 빠져들기를 기다린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와 있는 행복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정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소위 뚜벅이로 다닐 때는 자전거 하나에도 행복하다. 하지만 막상 내 차를 마련하면 더 크고 좋은 차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 손 안의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자신의 앞을 막아선 어떤 벽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마디로 열정이 있는 것이다. 이 열정은 창의력, 돌파력, 적극성, 지속성으로 이어져 결국 성공하는 습관으로 정착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논할 때 가장 많은 비유로 쓰이는 얘기가 컵 속의 물일 것이다.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는 유리잔을 보고 80%에서 90%의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탄식하지만 10%에서 20%의 사람들은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며 기뻐한다는 얘기다. 동일한 사안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 단순한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11년 동안 운영하던 6일 약국을 접고 마산역 앞에서 약국을 운영할 때였다. 기업형 약국으로 흔히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나는 손주은 현 메가스터디 대표의 권유로 학원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원래부터 경영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잘 나가는 약국을 뒤로하고 학원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의학 분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내가 경영하는 스타일의 약국에도 타격이 올 거라는 생각과 서울이 더 큰 기회의 땅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래서 학원 사업을 배우기 위해 매주 마산과 서울을 오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하던 것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새마을호 열차를 200번, 그 다음 3년 동안 비행기를 300번 이용할 정도로 서울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1년 동안 평균 100번 이상 기차나 비행기를 탄 셈이다.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근성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3, 4년을 다니자 어느 정도 학원 경영에 대한 식견이 생겼다. KTX도 없던 때라 새마을 기차로 마산과 서울을 오가야 했다. 소요 시간은 대략 5시간. 서울에서 마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차에서 대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어김없이 이런 소리가 나왔다. 아이고 마 징그럽다. 이제 대구네. 그럴 때마다 나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대구 아인겨. 그리고는 하던 일을 서서히 마무리 짓고 영어책이나 신문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은 1시간 30분이 지나가 버렸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아직 대구밖에 못 왔다고 생각했다면 5, 6년이나 서울을 오갈 수 없었을 것이다. 벌써 대구까지 왔다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오랜 기간 서울과 마산을 오갈 수 있었다. 그 결과 메가스터디 앰베스트의 CEO가 될 수 있었다고 믿는다. 5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마산과 서울을 오가다 보니 역이나 공항에서 아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이 인사였다. 아이고, 약사님, 작년에도 뵌 것 같은데 아직도 매주 서울을 다니시는겨? 아이고, 참으로 대단심도. 힘들지 않습니까? 별말을 다 하십니다. 이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이 붙는다 안 합니까? 무거운 이삿짐을 혼자 나르는 분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힘이 아니라 요령으로 드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꾸준한 반복을 통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요령이 붙고 적응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게 하는 마법의 힘이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라. 만물이 소생하는 봄, 때가 되어도 새싹이 돋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나무가 있다면 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를 놓치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낙엽을 만들 수도 없다. 한마디로 내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품 안의 모든 것들은 오늘에 충실하다. 단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외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 훨씬 더 맛있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에 잡히는 과실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다.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나무를 타는 법을 모를 수도 있지만 사다리가 옆에 있어도 대부분 머리 위에 과일에만 손을 뻗는다. 나무에 오르는 수고가 귀찮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점차 손에 닿는 과일이 줄어들면 내일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라는 다짐과 함께 사다리를 챙기는 의지까지 보인다. 그러나 사다리를 타겠다는 처음에 굳은 의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심 또한 무뎌진다. 여전히 내일 하지 뭐 하는 생각으로 제자리에 멈춰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작심삼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실패를 부른다. 원래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나약하기 그지없어 처음 결심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작심삼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작심삼일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원하는 대학을 결정하고 바닥을 치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하지만 아무리 굳은 결심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흔들리는 나를 다잡기 위해 매주 일요일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금식일로 만들었다. 한 끼니만 걸러도 하늘이 노래지는 허약한 체질이지만 목표를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잡기 위해 금식일을 정한 것이다. 그렇게 일요일 하루 금식을 통해 지난주 미진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의 절반인 목요일이 지나면 또다시 나의 결심은 희미해지곤 했다. 공부에 대한 능률도 형편없이 떨어졌다. 말 그대로 작심삼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간신히 남은 요일을 보내고 일요일이 돌아오면 금식을 시작했다. 나는 매주 찾아오는 작심삼일을 50여 번 반복하고 목표를 이루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비록 단 3일뿐인 노력일지라도 그 3일의 시간이 아예 노력하지 않는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야구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